데이터 요약과 결측치 확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크기 보기, 데이터의 요약 정보 보기, 결측치 확인과 보관 순서로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볼 텐데요. df.shape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행과 열의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항상 행, 열 순으로 크기가 보여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랭을 통해서도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변수에 랭을 씌워주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크기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에서 df.shape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스를 로드해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의 모습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행과 열의 수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 이 df라는 변수에 담긴 데이터 프레임의 크기를 shape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7665개의 행과 62개의 컬럼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에 있는 shape 기능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행과 열의 크기를 볼 수가 있지만 파이썬에 있는 랭을 통해서도 데이터의 크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랭을 취해주게 되면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행의 개수를 출력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가 행과 열의 개수가 몇 개인지 데이터의 행이 몇 개인지를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전체 요약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행과 열의 크기라든지 각 컬럼별 수치형 범주형 타입이라든지 결측치의 수, 데이터의 타입별 변수의 수, 메모리 사용량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전체 요약 정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info를 해주게 되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요약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데이터의 요약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선언해 둔 데이터 프레임이 담겨져 있는 df라는 변수에서 .info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요약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요약 정보 하나씩 보게 되면요. 일단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인덱스의 레인지가 0부터 7664까지 7665개가 있다라는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62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컬럼에 따른 데이터의 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결측치의 값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점을 보게 되면 7665개의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평균 기호는 7664개로 하나의 결측치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최다 강수량이라든지 아니면은 10분 최다 강수량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일 강수량 같은 데이터에는 결측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점명과 일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타입은 문자열로 된 타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로 된 데이터의 타입을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데이터 전처리에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점 같은 경우에는 int 64로 숫자 형태, 수치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대부분 float 64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컬럼명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컬럼마다
이렇게 데이터의 개수와 결측치의 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 최신 적설은 144개로 전체 데이터의 개수에 비해서 데이터의 개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결측치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에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메모리 유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데이터 프레임이 컴퓨터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인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측치는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값이거나 수집할 필요가 없어서 수집되지 않은 값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측치 여부를 구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즈너를 통해서 결측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게 되면은 true, false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true 값은 결측치, false 값은 결측치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측치가 의도적으로 누락된 값이 아니라면 임의의 값으로 대체해서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중앙값, 평균값, 최빈값, 이전값 혹은 다음 값으로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결측치를 보관할 때는 시계열 데이터 값에서 선형으로 비례하는 방법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계열 날짜 기준으로 앞에 날짜 혹은 앞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채우거나 아니면은 뒤에 있는 날짜 혹은 시간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결측치 확인과 보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isNull.sum을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결측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특정 컬럼을 가지고 와서 해당 시리즈 데이터로 인터폴레이트를 하게 되면 결측치를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결측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f에서 isNull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있는 값들이 결측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true로 표시되면은 값이 결측치이고요. false로 되어 있으면은 결측치가 아니라 값이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df의 null하고 지금 헤드로 미리 보기를 했는데요. 결측치가 아닌 것은 false로, 결측치인 것은 true로 표기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true와 false는 1과 0으로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rue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결측치의 수가 되게 되는데요. 판다스에서 변수로 지정을 한 df의 null을 가지고 와서 .sum을 하게 되면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값을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df null sum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결측치의 개수를 다 세어서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어떤 결측치가 많고 적은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제 결측치가 많은 순서대로 sort values 하고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에 결측치가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이 결측치들을 아래에서 30개, 결측치가 많은 순으로 30개만 가져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플롯의 바 h를 통해서 결측치를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이 플롯의 바 h는 판다스에 내장된 매플랄립을 통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것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최신 신적설 시간, 합계 3시간 신적설, 일 최신 신적설, 적설량과 관련된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수량에도 결측치가 많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지중 온도에도 결측치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데이터에 결측치가 많은지를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 강수량의 결측치를 보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일 강수량의 데이터를 시리즈 형태로 미리 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강수량에는 결측치가 꽤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강수량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는 비가 오지 않은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수량 데이터를 임의의 값으로 보관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예측값이나 통계값을 구할 때 통계값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측치를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왜 결측치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고 결측치 보관을 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임의의 값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강수량이 비어 있다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수량이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전체 결측치를 필 NA 0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수량을 0으로 채우게 되면은 비가 오지 않은 날은 0으로 채워지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fill NA를 통해서 이전 값으로도 채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ill을 통해서 값을 채우게 되면은 위에 있는 값을 통해서 아래 값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0번 인덱스에 있는 값은 그 이전 인덱스의 값이 없기 때문에 결측치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fill을 통해서도 채울 수가 있는데요. bfill은 뒤에 있는 값을 통해서 이 결측치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0번 인덱스의 값이 F필로 채웠을 때는 채워지지 않았지만 B필로 채웠을 때는 이전 값을 통해서 채워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측치 보관하기를 인터폴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는 리니어를 사용을 하고 리밋 디렉션은 기본값인 forward를 사용하겠습니다. Shift 탭 키를 눌러서 옵션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옵션 값들과 기본 값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소드에서는 기본 값은 리니어이지만 타임이라든지 인덱스, 패드, 니어리스트라든지 다양한 값을 통해서 채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밋 디렉션도 다른 값들을 바꿔서 채울 수도 있지만 기본 값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함수를 통해서 값을 채운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값은 nan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밋 디렉션을 양쪽 방향에 모두 채우고자 하면은 보스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양쪽 방향으로 리니어하게 값을 채워주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데이터의 요약 정보는 데이터의 크기, 범주형, 수치형 타입 확인, 결측치 확인 등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측치는 누락된 값이거나 수집할 필요가 없어서 수집되지 않은 값일 수도 있습니다. 결측치를 대체할 때는 중앙값, 평균값, 최빈값 혹은 임의의 값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결측치를 보관할 때는 시계열 데이터의 값에 따라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